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많이 활용돼 온 식재료 중 하나인 매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매실은 오래전부터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더부룩할 때,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찾는 분들이 많았고, 매실청이나 매실차처럼 익숙한 형태로 지금도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건강정보로 다룰 때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과 실제 근거 수준, 그리고 주의할 점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매실은 분명 장점이 있는 식재료지만 매실청의 당 함량이나 매실 씨앗 같은 부분은 꼭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먼저 매실 효능부터 볼게요. 매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소화와 관련된 이미지예요.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신맛이 강하고, 이런 특징 때문에 예전부터 식후 음료나 소화 보조 식재료처럼 활용돼 왔어요. 그래서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매실차를 더부룩할 때 찾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은 소화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돼 왔고, 관련 성분이 연구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피로회복 쪽으로도 매실이 자주 언급돼요.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 때문에 피곤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구연산은 에너지 대사와 연결되는 성분이라서 피로와 관련된 이미지가 강해요. 하지만 이것도 매실을 먹으면 피로가 바로 사라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식단 안에서 상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해요. 특히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매실 음료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렇게 알려진 면도 있어요. 매실은 항균이나 위장 관련 이미지도 강해요. 예전부터 여름철에 매실을 식중독 예방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하곤 했죠. 이 부분도 전통적인 사용이 강하고 일부 기초 연구에서 항균 관련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해요. 다만 실제 사람에서 특정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준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콘텐츠에서는 전통적으로 식중독이나 위장 불편과 관련해 많이 활용돼 왔다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간 건강이나 해독 작용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매실이 간을 해독해준다, 숙취에 직접 좋다 같은 표현은 너무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쪽은 전통적 이미지와 일반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지 임상적으로 강하게 확정된 표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큼한 유기산 식재료로 활용된다, 일부 건강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정도가 더 안전해요. 건강 정보는 너무 세게 말할수록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매실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익숙한 건 매실차예요. 매실청이나 매실액을 물에 희석해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마시는 방식이 가장 흔하죠. 식후에 상큼하게 마시기 좋고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다만 이때 중요한 건 매실 자체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실차라고 해도 실제로는 매실청 음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실청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매실을 설탕과 함께 담가 숙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관과 활용이 편하죠. 물에 타서 마시거나 탄산수에 섞거나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는 데도 많이 써요. 문제는 건강식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땅 섭취가 꽤 늘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매실청은 매실 자체보다 설탕 비중이 크기 쉬워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나 단 음료를 줄여야 하는 분은 더 주의해서 보는 게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매실액이나 발효액도 비슷하게 봐야 해요. 이름은 다르게 들릴 수 있어도 실제로는 매실 성분에 당이 더해진 음료나 조미용 액체인 경우가 많아요. 장 건강 효소, 발효 같은 표현이 붙으면 더 건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성분과 당 함량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효소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특별한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실액도 식단 속에서 소량 활용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에요. 장아찌처럼 먹는 방법도 있어요. 매실 장아찌는 짭짤하고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데 많이 활용돼요. 기름진 음식과 곁들이는 경우도 많고 밑반찬처럼 먹기도 하죠. 다만 이 경우도 소금이나 양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아요. 결국 매실은 어떤 형태로 먹든 건강식이니까 많이가 아니라 양 조절이 핵심이에요. 이제 부작용과 주의점을 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생매실 씨앗이에요. 매실의 씨앗 안쪽 핵에는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씹어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덜 익은 매실이나 씨앗을 같이 먹는 행동은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매실은 보통 씨앗을 직접 먹는 방식보다 청, 차, 장아찌처럼 가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주의해야 하는 건 매실 전체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덜 익은 상태를 함부로 먹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 함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매실청을 건강음료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 체중 조절 중인 분은 양을 더 신경 써야 해요. 매실의 효능만 보고 음료처럼 계속 마시면 오히려 당을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 자극이에요. 매실은 산이 강한 편이라 위가 예민한 분은 많이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진하게 마시거나 위염이나 위산 역류가 잘 있는 분이 많이 섭취하는 건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자주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상큼하다고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매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식후에 연하게 희석해서 마시는 방식이에요.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하루에 자주 반복하기보다 필요할 때 소량 활용하는 게 좋아요. 요리에 넣을 때도 단맛과 산미를 더하는 조미 재료처럼 쓰면 부담이 적어요. 즉 매실은 치료제처럼 생각하기보다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돼 온 식재료로 식단 안에서 적당히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매실은 유기산이 들어있어 소화와 피로회복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매실차, 매실청, 매실액, 장아찌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돼요. 하지만 사람에서 특정 건강 효과를 강하게 단정할 정도의 근거는 제한적인 편이라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돼 온 식재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또 매실청은 당 함량을 꼭 같이 봐야 하고 생매실 씨앗은 씹어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결국 매실은 적당량, 안전한 형태, 내 몸 상태에 맞는 활용이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